하이스톰입니다. 대한민국의 초고속 성장, 이런 기적의 역사의 중심에 있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여러 방면에서 국제적인 도시로 거듭났습니다. 세계적인 스타들과 기획사들로 인하여 K-팝의 성지라 불리는 전 세계 대중음악의 핫플레이스로 글로벌 OTT 기업들인 넷플릭스와 디즈니 등이 한국을 콘텐츠 제작의 허브로 삼으며 K-드라마와 영화의 중심지로 세계적 유행을 선도하는 행사로 올라선 서울 패션 위크로 인해 글로벌 패션의 중심지로 세계적인 테크 기업들을 보유한 IT 국제 도시로 그리고 국제 회의 도시 순위에서도 아시아 탑 랭커로 올라선 것인데요. 이렇게 서울은 이제 우리만의 도시가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도 중요한 국제적인 도시 중 하나가 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추가되고 있는 것이 바로 세계적인 요리 도시라는 타이틀인데요. 이제 서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도시로까지 여겨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매체 주르니 몬디알은 서울이 아시아 최고의 음식 여행지로 선정되었다면서 이곳은 5,000년 역사의 요리 전통과 미슐랭 3스타의 현대적 음식이 공존하는 국제적인 요리 도시라 극찬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기사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최고의 가성비 음식부터 최고급 요리에 이르기까지 없는 것이 없는 곳이 바로 서울이라면서 이제 한식은 서울 너머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 강조했습니다. 기사의 말처럼 한국의 요리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현재 세계에서는 한식 한류 열풍이 스스로 확장되어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뜨거워져 가고 있는데요. 한국인들이 해외로 나가서 장사하고 한국 브랜드가 진출하고 우리 교민들이 해외에서 장사하던 시대를 넘어서서 한식의 폭발적인 셀프 확장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예시는 메이저리그인데요. 오늘 메이저리그에 콜업 되자마자 멀티 히트와 적시타로 맹활약한 김혜성 선수는 물론 이정우 선수와 김하성 선수 등으로 인해 메이저리그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쉽게도 아직 한국 선수를 보유하지 못한 구단인 시카고 화이트삭스는 한식을 통해서라도 한국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시카고 화이트삭스는 팬들의 경기 경험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새로운 음식 메뉴들을 선정하여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그들이 가장 야심차게 준비한 음식이 바로 한국 야구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담은 한국식 핫도그라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사례는 야구장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항공사이자 글로벌 항공사인 유나이티드 항공에서도 이제 한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데요. 미국 대중매체 퍼레이드는 이번 4월부터 유나이티드 항공 고객들이 기내식과 음료 서비스의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면서 그중 하나가 바로 한국식 바베큐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한항공이 세계적으로 1등 항공사라 불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기내식으로 제공되는 한식 메뉴인데 이제 다른 글로벌 항공사들, 우리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항공사들도 한식을 제공하는 시대가 된 것인데요. 그런데 이젠 외국 항공사 비행기에서 기내식으로 한식을 먹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그 비행기를 타고 한국이 아닌 외국 공항에 내려도 또다시 한식을 먹게 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400개 도시를 잇는 글로벌 허브 공항이자 세계 최고 공항 중 하나로 알려진 싱가포르 창이 공항에는 무려 한국의 백반 뷔페가 등장했다는 것인데요. 싱가포르 야후의 기사에 따르면 창이공항 3터미널에는 한국 문화와 음식을 테마로 한 뷔페가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50가지 이상의 한국 전통 음식과 한국 퓨전 요리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데 인테리어도 한국의 영화관을 테마로 꾸며놓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싱가포르에서는 더 놀라운 이야기도 이슈가 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싱가포르를 비롯한 동남아 몇몇 지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식 치킨 전문점이 있는데 이 브랜드가 실제로는 우리나라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는 것인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도 얼마든지 일식, 중식, 동남아식 등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만들어 팔 수 있고 그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죠. 근데 최근 싱가포르의 한국식 치킨 전문점은 우리는 사실 한국 치킨 식당이 아닙니다 라고 커밍아웃을 하여 화제가 된 것인데요. 싱가포르 야후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음식을 먹고 싶었는데 그 가게 주인이 한국인이 아니라면 그래도 그 식당에서 먹을 것인가? 아니면 음식이 별로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먹지 않을 것인가? 이 질문은 싱가포르의 창업자 버나드 테이가 마주한 질문이었는데요. 버나드 테이는 2015년부터 10년간 진짜 치킨이라는 가게를 운영해왔고 가게 인테리어와 치킨에 대한 설명에도 한글을 사용해왔는데 지난 10년 동안 자신의 가게가
한국인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조용히 지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진짜 치킨이 한국 브랜드라는 오해가 널리 퍼져 있었고 주변 사람들조차 그가 한국 프랜차이즈를 인수한 것으로 오해했는데 이제서야 진짜 치킨이 한국 브랜드가 아님을 밝힌다는 그는 자신이 지난 10년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자신은 그저 한국식 치킨을 너무 좋아해서 판매해보겠다는 결심을 했던 것인데 초반에는 매장을 방문한 고객들이 항상 사장님이 한국인이냐? 라는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솔직하게 한국인이 아니다 라고 대답하면 고객들은 한국인이 아니니까 음식이 맛없을 것이다 라며 자리를 뜨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한식의 인기가 넘쳐나다 보니 이제 앞으로는 더더욱 외국에서 현지인들이 직접 한식당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급속도로 늘어날 것이고 그렇기에 한국식 인테리어와 한글이 도배된 식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한국인이 운영한다고 판단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치킨 같은 경우 우리나라 전통 음식도 아닐 뿐더러 조금만 노력하고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요리이기에 그렇다 쳐도 이제 한식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보여주는 확실한 사례가 존재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한식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한국의 식재료들이 현재 국제적인 셰프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한국의 식재료들이 세계 최고의 셰프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며 그 다양성과 풍미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국제적인 셰프들이 한국의 전통 시장을 둘러보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다양한 봄나물들이 등장하는 한국의 봄철은 글로벌 셰프들에게 매우 기대되는 계절이 되고 있다는 기사는 이 계절에 등장하는 나물들은 복잡하고 다양한 맛과 질감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 전역의 산과 들판에서 자란 나물들이 서울로 모인다는 것을 글로벌 셰프들도 알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중 미슐랭 2스타를 받은 셰프 조셉 리자우드는 올해에도 남대문과 동대문 시장 등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은 곳이 아니라 제대로 된 서울의 전통시장 중 하나인 경동시장을 둘러보면서 약초와 뿌리채소, 신선한 야채, 말린 해산물 등을 구매하고 한국의 다양한 식재료들을 탐방하기에 여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특히나 국제적인 식재료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메뉴를 자주 선보인다면서 한국의 달콤한 겨울 미나리와 나물들, 바다 해초들은 물론 한국의 다양한 재료에 경의를 표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한국의 명인들이 한국 식재료와 음식에 대해 설명하는 투어도 진행된다는 기사는 이런 프로그램은 글로벌 셰프들에게 큰 자극을 주고 있고 그들은 더 깊은 한국의 맛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한편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또 다른 기사를 통해 한국의 올리브유라고 할 수 있는 들기름도 이젠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될 것 같다면서 이탈리아의 올리브 오일은 세계적으로 쓰이는 식재료인데 한식의 확장으로 인하여 한국의 들기름도 크게 알려지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또한 캐나다 야후에는 발효식품은 미생물로 인한 유익함뿐 아니라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역할도 한다는 기사가 실린 바 있었는데요. 기사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발효식품을 먹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의 김치를 먹는 것은 단순한 맛과 건강을 넘어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음식의 전 세계적인 인기는 큰 경제적인 이익은 물론이고 우리에게 큰 자부심도 줍니다. 우리의 전통을 보존해 나가는 최고의 방법인 식문화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통해서만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통해 소비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유익한 일인 것이죠. 대량 생산되는 간편식으로 인해 전통 음식들의 위치가 위태로워지는 사례들은 세계적으로도 많은데 우리의 한식과 한국 식재료들은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더 큰 주목을 받고 글로벌 셰프들도 우리의 전통 요리법과 식재료를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한식은 더욱 위상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세계적인 요리 국가로 올라서려면 세계 각국에서 우리 한식의 다양한 현지화가 이루어져야 하죠. 이미 그렇게 된 대표적인 사례는 이탈리아인데요. 아시다시피 전 세계 각국들이 각자 입맛에 맞게 이탈리아 음식을 만들어 먹지만 그로 인해 이탈리아 요리의 국제적 위상은 더욱 높아질 따름이죠. 그 덕분에 전통 이탈리아 요리는 더 큰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 한식도 이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퓨전과 현지화를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한식이 좋아서 자기들 나름대로 어떻게든 만들어 먹겠다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이젠 우리도 이탈리아인들이 이탈리아 음식의 글로벌화 과정에서 그거 그렇게 먹는 거 아닌데 라며 느끼던 심적 고통을 느껴볼 차례가 된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소식을 전하다 보니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우리의 봄나물들과 곁들여 맛있는 된장찌개에 비빔밥을 즐길 멋진 계절이 왔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순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